마르크스가 직접 말했던 내용은 아니지만 마르크스의 내용을 오늘날식으로 풀어보면 직장 갑질이 자본주의의 핵심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본주의는 왜 멈추는가의 저자 한지원입니다. 오늘부터 4번에 걸쳐 강의할 내용은 책의 2부 이윤과 임금입니다. 몇 년 전에 크게 논란이 됐던 사건 하나 보면서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진 재벌가에 있었던 갑질 사건인데요. 다음은 위키백과에 있는 한진그룹 총수일가 논란 내용입니다. 대한항공 회장의 딸이 광고 대행사와의 회의에서 난리를 폈다, 유리잔을 던지고 물을 뿌렸다, 이명희 이사장이 24시간 막교대로 근무하는 사택 노동자들을 노예처럼 부렸다, 이런 이야기들인데요. 정말 조폭 영화보다 더 무서운 이야기들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이런 폭력들을 혹시 직장 밖에서 당하셨다면 어땠을까요? 우리 여기 계신 분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바로 경찰 부르고 고소하겠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직장 안에서는 이런 일이 당연한 듯이 어떻게 보면 다반사로 발생을 하는 걸까요? 종업원이 위계와 명령을 자발적으로 따르기 때문일 겁니다. 회사 안에서 상급자에 대한 복종은 자발적이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인데요. 아마 대부분 보셨을 겁니다. 내용에 보면 명령을 따르게 되어 있죠. 시민들은 위계적 명령을 따르기 싫으면 언제든 회사를 그만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아있으려면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직장 내 갑질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어디서나 존재하는 이유는 회사가 위계와 명령의 조직이라는 것을 구성원이 받아들이기 때문인데요. 그럼 이런 명령을 왜 받아들이는 걸까요? 형식적으로 평등하고 자유로운 시민들이지만 위계와 명령의 조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이유는 생존을 위해서입니다. 당연하죠. 목구멍이 포도청이란 말처럼 말입니다. 한진그룹 갑질 같은 사건이 터질 때마다 평등한 직장 문화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자본주의에서 직장 갑질은 문화적인 개혁으로 해결될 일은 아닙니다. 마르크스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마르크스가 직접 말했던 내용은 아니지만 마르크스의 내용을 오늘날식으로 풀어보면 직장 갑질이 자본주의의 핵심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한번 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 과정입니다. 자본주의에서 노동자들이 자동차를 생산을 합니다. 그런데 자본주의적 소유 법칙에서는 기계와 같은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가 배타적으로 생산물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생산물 소유자가 생산 과정을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죠. 생산수단 소유자는 곧 생산 과정의 책임자이기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물을 소유한 사람이 명령하고 통제하는 거죠. 이런 소유 법칙과 생산 과정을 체계한 조직을 우리는 기업이라고 부릅니다. 기업, 특히 법인 기업은 사회가 만들어낸 일종의 법적 권리가 있는 시민이기도 한데요. 이 법적 주체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민영사상의 주체도 될 수 있고 심지어 명예도 갖고 있습니다. 독자적인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가지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서 자연인과 유사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법원 판결문점 일부입니다. 기업을 잘못 비판하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죠. 기업은 경영자를 고용해 노동과정을 조직합니다. 주식을 소유한 사람들이 주주총회나 이사회 같은 기구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도 하지만 생산활동의 결과나 생산과정 전반에 관해 책임을 지는 것은 인간 시민이 아니라 기업입니다. 그런데 가상의 시민인 기업은 기업 내부에는 시민권이 없습니다. 마치 인간이 권리를 갖는다고 세포가 권리를 갖는 게 아니든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기업은 위계적 명령체계로 운영될 수밖에 없을까요? 종사자 간의 평등한
관계는 불가능한 걸까요? 기업 내에서 위계적 명령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는 다른 무엇보다 생산물의 소유권이 노동을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림 한번 보시죠. 기업은 시민의 노동 능력을 시간 단위로 구매합니다. 여기서 시민은 노동 능력의 판매자일 뿐이죠. 노동 능력의 판매자를 뭐라고 부를까요? 예, 노동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기업의 능력은 노동자의 노동 능력을 최대한 이용해서 많은 이윤을 내는 건데요. 기업은 노동자가 최대한 많은 노동을 지출하도록 노동 과정을 통제하죠. 자, 만약 기업이 160시간을 일하고 300만 원을 줬다. 기업은 어떻게든 노동자가 월 160시간에 월 300만 원 이상의 노동을 추출하도록 뭔가를 해야 됩니다. 정해진 작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필요하다면 다그쳐서라도 노동 강도를 높여야 되죠. 노동자가 생산물에서 배제되어 있다 보니 생산물의 소유자는 명령과 통제가 없으면 기대하는 노동이 지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기업의 노동 과정은 노동자가 노동을 한다기보다는 기업이 노동자의 노동을 추출한다고 보는 게 더 적당할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노동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갑질이 필연적으로 개입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우리 전 시간에도 봤던 노동 가치론의 세계에서 한번 볼까요? 많이 봤던 그림이죠? 지난 1부에서 많이 봤습니다. 자, 이 과정을 실제 세계에서 보면은 사회적 생산물의 순퇴물은 뭐예요? 노동입니다. 노동이 생산수단을 이용해서 노동자가 생산수단을 이용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노동을 지출하는 과정이 생산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생산수단의 소유자, 기업 또는 자본가의 시점에서 보면 다르게 보이죠. 생산수단의 소유자가 노동을 추출하고 자원을 임대해서 생산물을 만듭니다. 자, 이 과정에서 노동은 지출이 아니라 추출인 겁니다. 마르크스는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전도된 세계라고 말하기도 하죠. 다만 기업 내 명령은 군대와 명령과는 다른데요. 자, 임금이란 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는 노동 능력의 사용권을 기업에 넘기고 임금을 받습니다. 기업이 구매한 것은 노동자의 노동 능력이고 기업이 얼마나 노동을 잘 추출하는지에 따라 이윤이 결정되는 거죠. 기업이 노동을 최대한 추출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명령과 감시로 종사자들의 시간을 통제하는 겁니다. 둘째, 기계를 이용하는 겁니다. 기계를 도입해 인간이 기계의 작동 과정을 따라가도록 만드는 거죠. 셋째는 시간급과 성과급이라는 형태로 노동자에게 보상을 하고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더 오래, 더 세게 일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노동자는 소득을 늘리기 위해 시간급에선 더 오래, 성과급에서는 더 강도 높게 일해야 합니다. 명령과 감시, 1970년대 공장의 풍경인데요. 병영적 통제라고도 부르죠. 관리자들이 군대식으로 노동자를 통제하면서 노동을 더 많이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기계, 컨베이어 벨트가 대표적인데요. 인간 노동자는 기계의 속도에 맞춰 작업을 해야 합니다. 기계의 속도를 높이면 인간도 더 빨리 일하게 되죠. 임금, 이번 강의는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하는데요. 임금은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착취를 수용하도록 만드는 자본주의가 지속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임금의 기본적인 두 형태는 시간급과 성과급인데요. 시급제, 일당제, 월급제, 연봉제, 호봉제, 직무급, 직능금, 임금 형태 수도 없이 많지만 어떤 형태든 그 기본은 시간과 성과에 대한 보상이라는 성격을 갖습니다. 자, 한번 시간급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대한 보상, 시간급을 받죠. 하지만 앞서 보셨듯이 이 시간에 기업이 추출하는 노동은 노동자가 받는 보상보다 당연히 많습니다. 이 부분만큼이 미지급 노동, 이윤이 되는데요. 노동시간을 쭉 늘리면 어떻게 되죠? 예,
노동자가 좀 더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 임금을 얻기 위해서, 시간급을 얻기 위해서 노동시간을 늘리면 당연히 그에 비례해서 미지급 노동, 이윤 역시 증가합니다. 임금이 늘어나는 만큼 이윤도 늘어나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예, 착취가 이만큼 증가하는 겁니다. 노동자가 좀 더 많은 임금을 얻기 위해서, 장시간 일을 하게 되면 그만큼 착취량도 자동적으로 증가한다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시간급의 비밀인데요. 성과급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를 한 대 만들었을 때 성과급이 이만큼이다. 당연히 그 속에는 이윤이 있겠죠. 2대를 만들면 성과급을 2배로 주겠다. 예, 하지만 이윤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착취가 그만큼 증가하는 거죠. 자, 다른 조건이 같을 때 기업 이윤의 증감은 종사자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강하게 일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업은 12시간 분량의 일이 있을 때 2명을 고용하는 것보다 1명에게 12시간 일을 시키는 게 이득입니다. 또한 12시간 분량의 일을 더 빠르고 강하게 하도록 만들어 8시간이 끝내게 만드는 것도 이득이죠. 직장 갑질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기업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란 겁니다. 자본주의적 소유 법칙은 생산수단의 소유자가 배타적으로 생산물을 취득하고 생산물의 소유자가 생산물의 최종 책임을 지는 만큼 생산 과정을 통제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소유 법칙의 기결은 노동 과정에서의 노동자 통제입니다. 그리하여 자본주의에서는 가상의 법적 시민인 기업이 인간 시민을 통제하죠. 소유 법칙과 생산 과정의 통제를 종합한 제도가 바로 기업입니다. 노동자는 기업에 자발적으로 복종하고 심지어 장시간, 고강도 노동을 스스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장시간 노동이나 성과 보상 체계가 확대될수록 갑질은 더 폭력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어떻게 직장 갑질을 근절할 수 있을까요? 한번 직장 문화를 바꿔서요. 어떻게 문화를 바꾸면 될 것 같습니까? 전 아니라고 봅니다.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개인주의 문화가 발달하던 직장 내 민주주의가 발달하던 어느 정도의 갑질은 그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사라지지 않기 때문인데요. 직장 내 갑질이 그래서 근절되려면 사실 근본적으로 보면 직장이 평등한 시민의 생산 조직이 되어야 할 겁니다. 소유와 노동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노동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또 소유하는 사람이 노동하는 생산 조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생산 조직을 전통적으로 노동자 협동조합이라 불렀는데요. 공동체의 기본 생산 조직이 협동조합으로 이루어진 사회가 이상적인 대한세계, 직장 갑질이 영원히 사라진 세계일 겁니다. 이런 생산 조직이 만들어지고 확대되려면 생산수단의 소유자가 생산물을 배타적으로 취득하는 자본주의적 소유 법칙이 철폐되어야 합니다. 임금 노동제가 사라져야 하죠. 시민들이 생산수단을 집단적으로 소유하고 협동조합이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생산할지를 결정해야 할 겁니다. 이 과정이 흔히 변혁이라고 부르는 과정인데요. 우리는 이 강의의 맨 마지막쯤에 이 얘기를 좀 더 하게 될 겁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